제목이 허그. HUG. 네. 허그가 대위 변제한 보증금 대신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대위 변제한 주택이 있어요. 그런 주택을 경매받아서 수익 올리는. 저도 이걸 한 1개월, 2개월 전에 들었거든요. 네. 와, 머리 좋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제목은 뭐 수익 올리는 신통한 방법 이런 제목으로 달았는데 약간 이제 이런 투자 방법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다. 예.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도 보완을 하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재미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일단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이 허그가 지금 대위 변제한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몇 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러다가 뭐 나라가 부도가 안 나나 이러 싶을 정도로 그런 걱정까지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허그가 대위 변제한 물건들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깡통 주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보증 금액보다 더 안 되는 주택 가격으로. 그렇죠. 허그가 보통은 이제 보증을 받을 때 집이 좀 깨끗한 거 있잖아요. 선순위 없는 거. 네. 이런 집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이 뒷받침되는 이런 물건들을 이제 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보증을 해주면서 그 집이 이제 깡통주택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도 그러면 허그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럼 내 보증금은 안전하네 이러면서 그렇죠.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세입자 이제 허그에서 보증금 받아 나가면 그만인데, 자, 이게 이제 보증금 허그가 회수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다 세입자들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순위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 이제 낙찰을 받으려면 그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아야 돼요. 그렇죠. 대항력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인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분명한 이제 법리인데, 자, 이런 상황을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 그게 이제 이렇게 제한 물건 없는, 선순위 없는, 집에 보증금 2억짜리. 요렇게 이제 들어갔다. 네. 그러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보통 뭐,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세입자로 이제 분류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허그가 또 보증도 해주고. 네. 허그 보증해주고, 허그가 나중에 보증 못 받으면 대위변제 해주고. 네, 돈 주고. 허그가 이제 그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물건에서 이제 회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렇죠. 지금 낙찰 받는 사람이, 대항력을 부담을 가지고. 그렇죠. 2억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만약에 낙찰됐다. 쭉쭉 유찰돼가지고. 2억짜리가 1,000만 원 유찰 내려면 열 몇 번 아마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낙찰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플러스 자기 1,000만 원 부담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경매 비용 좀 들어가고, 예를 들면 경매 비용 300 들어가고 700이 세입자한테 배당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세입자는 2억 중에서 700을 배당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억 9,300? 1억 9,300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낙찰 받는 사람은 어쨌든 최소한 1억이 들어간다. 그 집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이게 2억이 안 되는 집을 떠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찰하다가 결국은 경매 취소가 되는 민사집행법상으로 그렇죠. 이제 낙찰 가능성이 없게 되면 매각 가능성이 없는 물건 해가지고 이게 취소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문제는 이게 허그 물건은 조금 지금 우리 오늘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예외인 낙찰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허그 물건은. 자, 허그가 이제 보증금 대신해주고 그 세입자가 돈 받아 나가면서 나갔죠. 그럼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임차권 등기 요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비어 있는 상태로 임차권 등기 돼 있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경매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낙찰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라면은 결국은 이제 이 쭉쭉쭉 내려가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나머지 아까 1억 9,700을 떠안아야 되지만 떠안을 생각 없이 그렇죠. 법인으로 해가지고 비록 법적으로는 1억 9,700을 물어줘야 되지만 실제로는 안 갖고 그 낙찰 받은 빈집을 활용해서 세를 넣는 거죠. 그렇죠. 월세를 넣는 거죠. 월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 좀 작게 하고 월세를 하게 되면은 좀 싸게, 주변보다 싸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차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좀 싸게 나오잖아요. 근데 싸게 나오더라도 투자한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 요런 계산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시 경매가 나오더라도 이게 또 유찰 될 거니까 또 한 2년 동안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허그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허그는 이 낙찰 받는 사람한테 대항력이 기존 임차인이죠. 기존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기존 임차인이 뭐 소송을 해가지고 보증금 청구 소송해서 1억 9,700을 반환받을 수 있는 요런 이제 판결을 지위를.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결 가지고 경매 치는 그런 과정이라 그게 짧아도 1년 반 제 생각에는 판결 받고 집행하고 길면 2년 반 정도 이런 기간이 이제 걸린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장사하겠다. 그렇죠. 요런 이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편법적인 그렇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보증금을 이제 안 갚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구멍이 커다랗게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나라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진짜. 보증금이 빨리 회수가 돼야 세금으로서 이제 나간 돈들이 회수가 벌충이 되는데 이게 하세월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또 만약에 막 2년 걸려서 재경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800만 원의 낙찰 받아서 그렇죠, 누군가가 2년 반 굴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이진 않죠. 부도덕한 일인데 이 문제는 형사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그리고 뭐 사기죄로 구성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요. 보증금을 안 갚기 위해서 취득한다. 이것도 좀 구성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수익 활동을 그럼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막 다 용접해버리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임차인 나갔을 때 시건장치를 제대로 해놔가지고 아예 쓰질 못하게.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고 임차권 등기만 해둔 상태에서는 점유권 자체는 이제 건물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주인한테. 그러면 낙찰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점유권 자체는 낙찰자한테 있는 거죠. 그 보증금 회수 권리만 있는 거고.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지위를 그냥 유지하는 법적으로 그런 장치만 돼 있는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보완 장치를 만약에 한다면 허그가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허그는 점유권을 가진다라는 쪽으로 주인이 아닌 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일반 법리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특별법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지위잖아요. 허그는 공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약간 특별한 지위를 주는 권리를 주는 이런 방법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현행법은 그러면 허그가 보증금 대납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에 보면은요, 3조 2의 2항에 보시면 임차인은 뭐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가지잖아요. 그다음에 7항에 보면은 이런 금융기관, 허그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 들어간다. 요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도 사실은 허가 자체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정도만 돈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승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점유권도 없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런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그래서 막 편법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전문가들이 조금 핀트를 좀 잘 못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갚아줄 생각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수익하게 되면은 또 다른 세입자를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이게 임차권 등기가 달려 있는 상태로 이제 세가 나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위험성을 압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그렇죠. 월세 위주로 해서, 네, 월세도 또 주위보다 좀 낮춰서 그렇죠. 싸게, 싼 맛에. 하자 있는 집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월세 체납하고 보증금 다 까고 나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전적인 손해는 거의 없어요, 사실.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이런 구조의 어떤 그 편법을 세입자는 뭐 선의의 피해자다. 예. 라고 보기에는 같이 짜고 치는 것 같죠. 그렇죠. 싼 맛에 뭐 2, 3년 살고 나오는 서로 윈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장사꾼들인데 나도 뭐 그냥 싸게 하니까 그냥 뭐 들어가서 잠깐 살다가 조금 뭐 수익하고 나오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허그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재정인데 재정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재정 회수가 들어간 돈의 회수가 이런 편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늦어지는 정말 이게 요원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못 가져올 것 같아요. 그 2, 3조, 3, 4조가. 그러니까요. 네,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허공에. 그러니까요. 네. 판결 받는 거 별개로 이제 실제 회수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게 조금 어렵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법을 좀 개정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